그래서 그런 자유시민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게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혁신하는 기관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니냐. 그건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또 우리 하기 나름이 뭐냐. 북한 2,500만 동포가 존엄한 개인으로 부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건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부활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부활돼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도우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지금 북한 동포들은요. 탈북자이신 분들 기분 나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마약, 매춘, 절도, 사기, 거짓말, 잔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수십 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체제에서 살아가려면 마약, 매춘, 절도, 사기, 거짓말, 잔머리가 생존 수단이고 생존 방식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해방됐어. 그래서 나름대로 수치심과 명예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밥 벌어먹고 살 줄 아는 신용이 있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이런 존엄한 개인으로 부활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못 돼가지고 그냥 막 개 아사리판으로 벌어지면요. 이제 왕년에 그 시점에 왕년의 종북 친북은 뭐라 그럴 줄 아세요? 딱 대가리 들고서 떠들어요. 뭐라고 떠들까? 햇볕이 옳았어. 그거 김일성 영생교, 김일성 체제 유지시키면서 떡고물 줘서 그냥 가자는 게 옳았어. 저거 봐, 김일성 체제 무너지고 나니까 아사리판 아니야. 저 북한 애들 봐봐. 저 쟤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엮여서 산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러고 떠들 거라고요, 쟤들. 까딱하면 그 소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악한 소리가 나올 때, 야, 너희 까불지 마. 인간이라는 건 기회를 좀 줘봐, 저 사람들한테.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조금이라도 도와봐. 그러면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하면 거기서 염치도 생기고 신용을 지키는 근성도 생기고 정직성도 생기고 일에 대한 직업적 그 자세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야.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끌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갈 수 있냐 없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힘에 달린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전부. 판은 짜였어요. 그 판에서 뭐 얹어내냐? 이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그럼 이제 한숨에 폭풍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우리가 해내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깥 조건이 너무 좋아요. 바깥 조건이 뭐냐? 미국발 정신혁명입니다. 저는 이거를 인테그레이션 레볼루션, 통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두어 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 너무 중요한 거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노동과 분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80년대 후반까지는 무지능 서비스직, 무지능 관리직으로 사람들이 농촌에서 공장에서 내몰렸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그러니까 농림수산업의 종사자 플러스 제조업 종사자의 숫자보다 무지능 서비스직, 무지능 관리직 종사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미국에서. 언제 많아졌냐? 이미 1950년대에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내몰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언제부터 지능화되냐?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때 사무실에 PC 보급이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니까 업무가 굉장히 지능화돼요. 이게 업무 지능화 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 짜고 이래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짜는 방식 자체가 2000년대 들면서 확 바뀌었어요. 혹시 인트라넷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인트라넷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저 가운데 줄에 들어있는 게 위가 크롬 브라우저고 아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아이콘입니다. 인터넷 할 때는 저거 열어가지고 하잖아요. 저 소프트웨어 이름을 브라우저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의 통신, WW 통신 방식을 HTT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www를 쓰는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업무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인트라넷은 무슨 얘기냐? 분명히 인터넷은 인터넷인데 접속을 제한하는 거예요. 뭐 그 비밀번호를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소프트웨어 짜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큰 대형 조직, 은행 같은 데서 옛날 은행 전산실이요. 수백 명 근무했습니다. 시중은행 전산실이. 그런 데서 1년에 수십억씩 써서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치면 소프트웨어만 기계값 말고 기계 싸진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요새는요. 어떻게 되냐. 한 10명? 1년에 수억 지출하면 되고요. 1년에 그냥 수억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최고급 소프트웨어도 요새는 굉장히 개발하는 게 싸졌어요. 빨라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인트라넷 방식들을 많이 써서 그래요. 브라우저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WW에서 우리가 아는 뭐 네이버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뭐 저기 지메일을 한다 이런 것만 브라우저를 쓰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할 때도 브라우저를 써요. 물론 그때 웹은 아무나 접속을 못하죠. 이 브라우저를 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요.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빨라져요. 싸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2000년대부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저기 유튜브 앱이잖아요. 저렇게 유튜브 앱을 써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써서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유튜브 앱 생짜 배기로 처음부터 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스마트폰에서 쓰는 브라우저에다 위에다 껍질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앱 개발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엔지니어 만나면은 그 디자인 비용 한 100만 원, 150만 원, 그러니까 화면 디자인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개발비 한 100만 원, 150만 원. 그래서 한 2, 300만 원에 끝나요. 웬만한 앱도. 왜냐? 밑바닥서부터 안 짜는데 브라우저에다 껍데기 얹어가지고 앱이라 그러는 건데. 물론 그 앱을 귀찮게 사용자 입장에서 또 깔아서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앱을 저는 별로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 앱을 안 깔자는 주의인데 아무튼 앱의 개발이 그렇게 빨라졌다 이 소리예요. 싸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웬만한 중소기업, 웬만한 조그만 조직도 바로 다 정보화 시킨다 이거. 제가 하는 이선본이요. 역사문화센터. 한 달에 나가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일이 많거나 적거나 저희는 200만 원씩 주거든요. 그쪽 업체에 그렇게 드려요. 왜냐? 일 많을 때 한꺼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것보단 평소에 한 2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면 1년에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자동화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원하는 저희가 바깥에 안 떠들지만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지원하는 단체 것도 굉장히 실비로 해드리고 그 200만 원 덕분에 그리고 제대로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 옛날과는 한 달에 한 200 써가지고 최고급의 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옛날엔 생각도 못하던 일이에요. 이거 생각도 못하던 일이에요. 거기다 이제 2010년대 들어서는 이게 모바일 스마트폰에다가 사물 인터넷까지 나왔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는 이거 게임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노동과 분업이 무지하게 고급화된 거예요. 두 번째는 2010년을 기점으로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폭도가 극복되기 시작했다고요. 왜냐? 개인 관점 소통이니까 유튜브, SNS, 카톡. 그 인터넷 폭도 이제 더 성립하기 어려워요. 또 매스미디어의 힘을 상실했다고요.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개돼지 세뇌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니까 막 뒤지다 보니까 백모 세네타 출근 것도 보게 되고 재미없는 거. 또 재미있는 다른 또 유튜버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다른 의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2016년에 셰일 혁명이 완성됨으로써 미국이 합리적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를 확립했죠. 합리적이란 건 뭐냐? 물론 도착도 가격은 다르지만 미국이 수출하는 에너지하고 미국 국내 소비형 에너지에다가 가격 차이를 크게 두냐고. 못 둬요.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하는 석유에다 대고 석유 수출세 엑스포트 텍스만 때리냐고요. 안 때려요. 때리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작게 때려요. 크게 때리면 미국은 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펙과 같이 지들 마음대로 석유가 조정해서 약탈적으로 우리 돈 빨아가는 그런 일은 없다 아니에요. 요번에 이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질서인지 요번 이란 사태 때 드러났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경제봉쇄를 때렸으면 옛날 같으면 100달러를 넘어 찍어야 돼요. 유가가. 지금 60불대 초반일걸요.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가 들어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노동분업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진흥화되면서 점점 더 그 진흥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두 번째, 개인 관점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 세 번째,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가 확립됐다. 이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통합혁명으로 나가는 거라고 이제는. 해체 시대 끝난 겁니다. 해체라는 건 뭐냐? 야, 선악이 어딨냐? 선과 악의 기준 있냐? 너 아직도 그렇게 유치 잘나네? 야, 옳고 기름, 옳고 그름, 시비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냐? 너 아직도 그렇게 유치 잘나네? 너 무슨 종교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그거 다 통합해서 종교 통합이고 종교 다원주의지. 너는 왜 꼭 불교만 고집하고 너는 왜 기독교만 고집해? 야, 둘 다 이리 와. 둘 다 기도할 때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니다. 남의 아물 타불 아멘 이러고서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 이게 해체예요. 야, 섹스가 어떻게 남녀끼리만 하는 거냐? 그 사람에 따라서는 남남도 있고 여여도 있어. 야, 부부가 어떻게 남녀끼리만 부부라 그래? 남남 부부도 있고 여여 부부도 있지. 그것도 민법의 부부로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해체입니다. 요새 유치원 잘 감독하세요, 부모님들. 유치원에서요, 요만한 애들, 여섯 돌 이런 애들, 5돌 이런 애들을 남녀 사이에 옷박과 입기 시켜요. 그런 유치원들이 있어요. 남녀 사이에 옷을 바꿔 입혀서 남자가 여자가 돼보고 여자가 남자가 돼보고 이런 거를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다니까요. 아, 그러면 저것도 하지. 저기 뭐 화장하는 것도 해보고. 어린애들 여자 화장품 많이 쓰면은 저 가슴 나오거든요. 그 화장품 속에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흉악한 세상입니다. 이게 해체라고요. 해체를 영어로 deco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정신혁명은 통합입니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이 해체의 핵심 멘탈은 뭐냐? 공산혁명이 불가능한 시대. 이미 60년대, 70년대 들면 공산혁명 불가능해요. 그때 혁명 대체 운동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죠. 야, 우리가 혁명 왜 하려고 그랬지? 혁명의 기본 정신이 뭐야? 권력 장악인 것 같아? 아니야. 권력을 장악하냐 못하냐는 부차적인 문제야. 혁명의 근본 정신은 사회의 도덕 기준과 사회의 운영 원리를 파괴하는 거야. 그 파괴 자체가 희열이고 보람이고 기쁨이야. 이거라고요, 멘탈이. 이게 해체 멘탈이에요. 그래서 이 해체 멘탈을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반전운동,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의 저 움직임, 그 양태, 그 다음에 파리 68, 이 양태를, 그 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뿌리는, 저거는 결과입니다. 나서 데모하고 두드려 부시고 막 마약하고. 뿌리는 뭐냐? 노동이 무지능해졌다고요.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소통이 매스미디어거나 폭도 인터넷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석유를 유럽과 서유럽이 비럭질을 해서 안보했다고요. 확보했다고요. 석유 비럭질. 이 세 가지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특히 전쟁을 스스로 일으켰던 지역이잖아요. 서유럽은 2번이나 세계대전을. 서유럽은 일찌감치 해체가 진행됐고 드디어 미국까지 해체가 진행돼 버린 거죠. 이제 그게 거꾸로 뒤집히는 거예요. 그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해체가 거꾸로 뒤집히는 판입니다. 통합의 시대가 온 겁니다.
동화평등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한 명 칭찬할 일이 있어요. 이 사랑스러운 이현주, 사랑스러운 김순덕입니다. 이현주 의원 제가 세네 탈출에서 한 2번 비판했죠. 뭔가 입 바른 소리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가 좀 부족하다, 좀 더 해라, 이렇게 아주 이현주 의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고가운 비판을 했어요. 오늘 이제 칭찬해 드릴게요. 김순덕 의원도 마찬가지,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마찬가지죠. 제가 굉장히 아주 살벌하게 비판을 했고, 심지어는 태극기 연설에서도 김순덕 나와, 이런 살벌한 연설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현주가 오늘 뭐라고 말했냐.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홍콩의 저항을 지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중국 전체주의를 규탄한 최초의 정치인입니다. 그 배짱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 배짱 계속 밀고 나가시라고. 잘하신 거예요.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오늘 뭐라고 썼냐. 미중 전쟁은 전체주의 독재국가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한 전쟁이다. 트럼프는 제2의 레이간이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서 1987년 베를린 장벽 앞에서 레이간이 외쳤던 그 유명한 말, Tear down this wall.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 라고 했던 그 연설이 연상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오늘. 조중동 메이저 언론 중에요.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연결시켜서 표현한 최초의 사람이고요. 지금의 미중 전쟁이 전체주의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한 전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이거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현주, 김순덕 이 사랑스러운 두 분께 이제 이렇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뒀으니까 세 걸음만 이제 더 내거드셔야겠죠. 중요한 한 걸음은 쿵 하고 제대로 큰 걸음으로 내든 거. 셋은 따다닥. 그러니까 쿵 하고 큰 걸음 내뒀으니까 이제 세 스텝 가볍게 밟으세요. 따다닥. 그 세 스텝 뭐냐. 아니 미중 전쟁 가서 중국 무력화되면은 당연히 북한 접수해방 일어나죠.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해방 일어나면 문재인 586 집단 폭망하고 대한민국 정치 쓰나미 일어나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 정치 쓰나미 일어나면 박근혜 인격 회복시켜주고 탄핵난동 반성해야죠. 그렇게 그 쓰나미가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게끔 저희 같은 놈들이 지금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뛰어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쿵! 이 미중 전쟁이 전체주의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한 전쟁이다. 지금 결국은 이현주 의원 발언도 그렇게 맥이 닿는 거고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다라고 맥이 닿는 거 아니에요? 홍콩 저항을 저렇게 지지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김순덕 위원은 아예 그렇게 말을 했고 오케이? 그러면 쿵! 하고 한 걸음 내뒀으니까 이제 나머지 북한 접수해방 그 다음번 스텝 대한민국 정치 쓰나미 그 다음번 스텝 박근혜 인격 회복 및 탄핵 난동 반성 여기까지 자동으로 또르륵 하고 진행되게 쿵 따다닥 쿵 따다닥. 우리는 이 쿵 따다닥 전술을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잘 나가시는 국회의원들 잘 나가시는 조중동에 있는 논설위원 기자님들한테 아 지금 탄핵 난동 반성하세요. 박근혜 인격 회복하세요. 하고 처음부터 들이대면 안 할라 그래. 근데 문명을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인류를 보세요. 이제 미중 전쟁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중국을 주저앉히게 했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현대 문명을 위한 전쟁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미중 전쟁 그렇게 진행되면 북한이 결국 미국에 의해서 접수 해방되겠죠? 그렇네요. 그럼 북한의 접수 해방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렇게 변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쓰나미 일어나고 문재인 586 폭망하겠죠? 아 당연하죠. 그럼 그런 정치 쓰나미 와중에서 박근혜 인격 회복도 되는 거고 탄핵 난동도 반성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골 아픈데 그럴 것 같네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깃발 드셔야죠. 이렇게 상대방을 끌어들여야 돼요. 자
꽉 쥔 손이에요. 이게 마비가 이게 소아마비 같은 마비 증세로 이게 손바닥이 안 펴지는 인종들이에요. 이것들을 손바닥을 피게 만들려면 제일 약한데 여기부터 피는 거예요. 애교손가락. 요게 뭐냐면 미중 전쟁의 의미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펴주면 그 다음 손가락 펼 수 있어요. 그 다음 손가락. 그 다음 손가락이 뭐냐? 야, 그러면 북한을 미국이 접수 해방하게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손가락 펴줘요. 야, 그럼 대한민국에선 정치 쓰나미 오고 문재인 586은 폭망해야겠네. 그거 인정하고 나면 야, 그러면 어차피 박근혜 인격회복 일어나는 거고 탄핵난동 반성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입질 좀 해봐.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을 쿵 따다닥 그리고 이 쿵하고 한 발 내딘 이현주나 김순덕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특히 두 분은 제가 사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이현주 의원은 이제 박근혜 탄핵 때 민주당의 대변인인가 부대변인으로서 이제 소총 공격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비아그라 무슨 고산증 뭐 비아그라 뭐 청와대 그룹섹스 뭐 이런 거를 암시하는 페북과 아주 표독스러운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 같은 여성으로서 할 말 못할 말 했다 내가 라고 이제 한마디 질르시라고. 김순덕 의원은 딱 한 번 잘못했다. 그때 잘못한 게 뭐냐면 탄핵을 하면서 라스티니악을 끌어들였다고. 그 최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스티니악이 그냥 그 제정 러시아 마지막에 그 망해갈 때 그 제정 러시아 궁정을 휩쓸면서 그 물건이 크대요. 남자 물건이.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그 여자들 다 잡아뜨리고 다녀가지고 귀족들이 그 으슥한 데 불러내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인 인간이거든요. 그 떠돌이 36 가짜 심령술사였어요. 가짜 종교인이었다고요. 그 라스티니악을 언급한 논설을 써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짓이겼던 아주 악랄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거 이제 지금 이럴 때 빨리 중국에 묻어서 털고 가시라고. 내가 그때 세태에 휘둘려가지고 같은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언급하고 나도 그때 그 균형 잡힌 대형 그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벗어났었다.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때가 됐다고. 이왕 쿵 하고 한 걸음 내드렸으니까 이제 하시라니까. 그럼 진짜 따따블 내가 사랑스럽다고 불러드릴게. 자, 이 게임이 이렇습니다. 근데 참 공교로운 게 제가 이제 관계되는 우리 마인드 300이라는 지식인 탱크탱크를 지향하는 조직이 있어요. 주로 이제 무슨 박사, 무슨 교수 뭐 이런 쪽으로 연결돼 있는. 거기서 이제 어저께 12일 날 이제 국회에서 오전에 미중 첨단 기술 핵전쟁과 한국인의 운명이라는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쪽 발제자 중에 한 분인 명지대학교 박영하 교수,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이론 물리학자고요. 또 그 전에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고, 그 박영하 교수가 자기 발제 중에 어저께, 김순덕 위원은 오늘 자기 글에서 그랬고, 우리 발제 중에는 어저께 바로 이 tear down this wall,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 라는 그 구절에 말을 했었습니다. 잠시 한 10초 들어보시죠. 해봐요. 여기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고르바초프 서기장님, 당신이 만약에 당신 소련의 번영과 자유를 원한다면 고르바초프를 5번 이상 부릅니다. 미스터 고르바초프 여기 오십시오. come to here. 그리고 이 문을 여십시오. 라는 말씀하게 그 다음에 tear down this wall. 이 월을 무너뜨리시오. 연설을 합니다. 예. 이제 여기는 잘 그 대목을 안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박 교수가 이제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사실상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다. 미스터 C, tear down this wall. 그게 이제 그 레이건이 그 베를린에 가서 연설하면서 미스터 고르바초프, tear down this wall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 재밌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판은 짜였으니까 느긋하지만 또 긴장된 마음으로
이 판에서 우리가 뭘 건져낼 것인가, 그걸 같이 차분하게 이제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